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3조 원대의 이 수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크지 않습니다. 어제 공매도가 15만 주가량 나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왜 이렇게 하락폭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오늘 3조 원 가량의 사우디 아람코 공사 수주했다라고 하는 분명 대형 호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가장 큰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겠죠. 코스피 시장이 될 거고, 두 번째가 이런 개별 이슈가 될 거고, 마지막이 경협주입니다. 경협주로서의 움직임, 사실상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움직였던 건,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유는 시장이 좋아서도 아니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이슈, 호재거리가 있어서 주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경협주로서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나왔고, 주가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기타 다른 경협주와의 움직임이 매우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라든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긍정적인 변수가 없다면 주가 상승은 저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슈는 결국 오늘 지금 수준의 단기 주가 상승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현 시점에서 현대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래도 호재거리가 있긴 있으니까 가급적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낸드에 대해서 감산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낸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낸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일부 이제 현재 좀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본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보여지고 있고, 근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3% 이상, SK 하이닉스는 3% 이상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77%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이제 상승적인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 일본 제재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서줄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인 이슈 상황에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이 일본 제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본 제재가 단순하게 일본 독자적인 측면으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판단이 되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미국이 지금 뒤에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 상에서 순위권에 좀 다투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제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제 제재적인 부분 상에서 어느 정도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는 만큼, 일본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미국에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일본 제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은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상승 중에 있지만은 일부 조정 흐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상승 동력에 일부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지금 진입을 만약에 좀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참아 주셨다가 어느 정도 제재적인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 주었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반도체주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요, 한정민 팀장님께서 오늘 광림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추천을 해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3% 상승세였는데 현재는 11%대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셨을 때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을 얻으셨을 테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좀 관심 가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예, 지금 아까 좀 이제 안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이게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을 때, 상단 저항 구간 돌파를 지수적으로 좀 시도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짚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단 구간 돌파를 어느 정도 좀 앞두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슈팅이 나와줬을 때, 그러니까 상승의 동력이 어느 정도 나와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보여주는 게 있었으나 이전에 좀 이게 이번 연도 5월경에 좀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흐름들이 좀 보여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잡아가시면서 이게 좀 상승에 대해서 이게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방향성도 일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올 산업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죠. 빗썸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매우 큰 호재거래죠. 그런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최근 3거래 동안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급등이 나왔던 이유를 시간을 토대로 시간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은 3거래일 전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2,100억 수준의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것. 두올 산업의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안 되고 자산 총계 또한 7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또한 뛰어나지 않은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폭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더니 빗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수 소식이었죠. 결국에는 두올 산업을 토대로 우리가 일정 부분 빗썸이 우회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두올 산업이 빗썸을 인수를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 적어도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지금과 같은 화랑을 띈다면 저는 분명히 두올 산업의 기업 가치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투자 그리고 기업 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장기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올 산업을 바라봐야 되지, 지금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 그대로 단기 차익만을 위한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입니다. 델타 측이 현재로선 어느 편도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현재 한진칼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 이제 첫 시작부터 해가지고 6%대까지 올라갔던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 흐름들이 좀 보여지면서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제동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크게 보여지면서 이제 29,200원대 현재 좀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지만은 현재 상당 부분에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4월 달에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크게 들어갔던 이 매수 흐름들이 이렇게 좀 매물들이 다소 포진이 되어져 있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흐름들을 봤을 때에도 어느 저항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슈들이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적으로는 좀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접근하는 거는 좀 다소 이제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도 단순히 이슈적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이슈적일 뿐이지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동력으로 좀 보기는 좀 다소 어려워 보인다라는 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제철입니다. 수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호재로 보이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업이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소유주도 없고 경영을 할 수 있는 대표 이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경영이 안정화된다는 것,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만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